연습하기 귀찮아요. 가보시죠. 하생의 이름은 뭐라 나오노? 징이고요. 대구 사람이래요. 씨발 하생 밑에 각주 봐. 뭐라 나와 있어? 하생 각주 보세요. 뭐라 나와 있어? 읽어봐. 읽어보면 나와요. 하생 각주. 내가 읽어야 되니? 아이 정말. 젊은이. 제기라 진짜. 하시성을 가진 젊은이. 그쵸. 하시성을 가진 젊은이죠. 본문 피시면 돼. 본문 밑에 있어. 잘 봐. 하시성을 가진 젊은이 이름이 징이래요. 그러면 뭐야? 하징이냐? 하징? 뭐 이상하죠? 일단 마저 읽어봐. 하생의 이름은 징이고요. 대구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사람이네. 그의 이웃집에 말이 한 마리 있는데 생김새가 뚱뚱하고 땅딸막해서 타고 다니기에 적당하지가 않았습니다. 심상 그려야 돼. 근데 잘 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좀 리뷰만 좀 해보시면은 요 글의 갈래 뭐였어? 무슨 갈래? 교술갈래였죠? 교술갈래 중에서도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게 되는 거는 주로 수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수필 같은 경우에는 글쓴이 자신의 경험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글쓴이의 경험을 가감없이 드러낸다 라고 해서 교술갈래다 라고 불렀을 거야. 그래서 교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입니다. 교훈이 드러나야 교술이야. 교훈이 드러나야 교술입니다. 가능하시겠죠? 봐봐. 근데 하생의 이웃집에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생김새가 뚱뚱하고 땅딸막해서요. 타고 다니기엔 적당하지 않아. 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말은 어때야 돼? 약간 날씬해가지고 길쭉길쭉 해야지 타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나지 않겠어? 게다가 다리까지 절어서 내다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생이 300전 단위겠죠? 화폐 단위. 300전에 사서 시험 삼아 길러보았대. 하생 어떤 인물인 것 같아요. 약간 뭔가 약간 트라이 실험 정신이 좀 살아있는 그런 인간인 것 같아. 기른 지 1년 만에 그 말은 다리도 절지 않게 되었고 재주도 범상치 않았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범상치 않다에다 체크해놔봐. 어휘 좀 챙겨놓고 가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 범이라고 하는 어떤 한자어, 너네 백범김구 정도는 들어보셨지? 야, 토착외군이? 백범김구 선생. 순간. 이 표정이. 제가? 그걸? 왜? 한 사람하고 기억해야죠 그거를. william병 정신 차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주로 쓰는 이 범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들어가. 평범하다 들어가요. 평범하다. 평범하다의 뜻은 뭐야? 일반적인, 특징이 없는, 보편적인 이런 뜻이지. 보편적이고요. 일반적이다. 이런 걸 우리는 합쳐서 뭐라 불러? 평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맞니?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뭐라 나와? 뭐라 나오니? 범상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지. 보세요. 한 가지 더. 그러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 안일 비자를 써서 뭐라 써? 비범하다 이런 얘기 쓰지. 비범. 맞니? 그럼 이 말은 뭐야? 보편적이고 일반적이지 않은 주로 능력이 아주 출중한, 정확히 말하면은 능력이 대놓고 뛰어나다라는 의미보다는 별스럽지 않게 여기고 있었는데 재능 같은 것들이 툭 튀어나오는 거야. 그랬더니 사자성어까지 같이 알아놓자. 능력이 아주 뛰어난데 그 뛰어난 게 아주 눈에 띌 정도로 라고 해서 얘를 낭중지추라고 불러요. 낭중지추. 주머니에다가 송곳을 넣어놨는데 그 날카로운 송곳이 여기 지퍼 주머니를 뚫고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재능이 뭐하다는 얘기야. 아주 날카롭고 비범합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가능하시겠죠? 한 가지만 더. 너네 이런 말도 들어본 적 있어. 이런 범에다가 뭘 붙이냐면은 인을 붙여요. 붙여서 뭐라 불러? 범인. 그럼 여기서 말하는 범인은 어떤 걸까? 그 크리미널 범인 말고요. 어떤 의미겠어? 평범한 사람. 그래서
애니에 그런 거 있잖아.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했던 범부여.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 범부의 범이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잘 봐. 그럼 우리 여기로 와서 범상치 않다를 보셔야겠지. 똑같이 범이고요. 범상치 않다.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겠어? 평범하지 않습니다. 되니? 아, 그럼 좀 다른 얘기. 그럼 좀 달라. 심상치 않은데 심상치 않다 이런 건 좀 완전 다른 얘기야. 범상치 않다 같은 경우에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지. 긍정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거 부정적으로 평범하지 않은 거죠. 보통은 긍정적으로 많이 쓰이죠. 그의 어떤 실력은 범상치 않았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많이 사용되지. 되니? 그래서 요 정도, 이건 진짜 많이 나와요. 이건 2학년, 3학년 때 돼서도 계속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럼 다시 가보자. 제주도 범상치 않았다는 얘기는 제주도 평범하지 않아서 이렇게 읽으셔야겠지. 타고 서울에 가니 700리길을 겨우 나흘 만에 도착하게 되었대요. 와우. 우리 뭐 그런 얘기도 보면 천리행군. 이건 군대 가면 천리행군이란 말 있어요. 막 몇십 킬로미터 걸어가는 거 있단 말이야. 무수면으로 쭉 달려가는 그런 거, 쭉 걸어가는 그런 게 있어. 이제 특수부대 같은 경우에 이제 육군 좀 빡센 데는 천리행군이라고 그래가지고 막 아무튼 무수면 행군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요? 제가 특수부대 살아 있어요? 다 안 죽고 살아 있대. 그래서 이제 서서 자는 방법을 터득하고 걸어가면서도 자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대. 파이팅! 난 예비군 5년 차라서 오늘 딱 가니까 그 이제 예비군 내가 딱 갔는데 내가 이제 5년 차란 말이야. 근데 5년 차면은 이제 예비군 짬킹이에요. 예비군 짬. 아직 짬킹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무튼 예비군 중에서도 이제 꽤나 그건데 이 5년 차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향토방이에요. 향토방이 이게 이제 우리 동네를 지키는 거야. 근데 오늘 딱 갔는데 거기 이제 그 교관분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여러분들은 예비군 5년 차이기 때문에 전쟁이 나도 동원령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홀리 쉣 이랬지. 그러니까 동원령 이제 전쟁 나면 끌고 가는 거야. 이렇게 끌려가는 게 동원령. 근데 나는 이제 우리 동네를 지키는 동네 지킴이 떡잎방범대 약간 이런 느낌이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향토방이 그거라서 되게 오늘도 훈련이 되게 원래는 좀 많아요. 뭐 목진지 그 다음에 무슨 뭐 부비 트랩 설치하고 크레모아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뭐 경계 이제 하고 이제 사주 경계 뭐라더라? 또 이름도 까먹었네. 지금 5년 차 됐는데 아직도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이제 막 콘 이런 거 세워놓고 하는데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하고 갔어요. 개꿀이었지. 너무 좋다. 그래서 개꿀이었어요. 2시에 끝났어. 2시에. 2시에 끝났는데 이제 4시 반에 이제 퇴소를 시켜주더라고. 아무튼 근데 이제 이제 예비군 좀 그만 가고 싶어 이제. 예비군 그만 가고 싶어요. 다음 주에 왜 가? 예비군 언제까지 보내려는 거야? 거기 안 주세요. 밥 줬지. 근데 밥을 이제 그 군대 내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외부 업체랑 컨택해가지고 도시락 형태로 이렇게 줘요. 아 진짜요? 군대를 그냥 나름 먹을만. 군대리아 나오면 폭동 일어나요 거기. 이딴 걸 밥이라고 하면서 이제 뒤집어 버려. 밥 갖고 와 밥 하면서 뒤집어 버린다고.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먹고 싶겠냐? 거기 군인들이. 진짜 너 가서 많이 먹어. 지겹게 먹을 거야 너. 18개월 동안 지겹게 먹을 거니까 많이 먹어도. 난 버거킹 먹을게. 아니 나는 지금 내가 이러고 있는 게 뭔가 괴리감이 느껴진다니까요. 그냥 꿈꾸고 있는 것 같아. 약간 나 꿈속에서 나올 거 봐봐 좀 겁나요. 저희도 괴리가 아니 군복 입고 왜 내가 지금 수업을 하고 있냐고. 나 진짜 이해를 못 하겠네 진짜. 정말 머리 스트레스 헤드에이크. 아무튼 정신 차려야지. 레슨. 평범하지 않아서 서울까지 가는데 그 머나먼 길을 700리를 가는데 봐봐. 뭐라 나와? 겨우 나흘만. 그럼 이하는 뭐니? 나흘은 뭐예요? 3일. 3일. 지랄. 이게 아니 4일이건 4일이 3일이건 나흘이 4일. 4일.
당당하게 나으리 뭐야 근데 3일 이러고 있네. 진짜 사커킥 맞을래? 전 4일만 했어요. 4월에 3일. 4월. 와 진짜 사커킥 마렵네. 4월이 4일입니다. 4일 만에 700리를 갔다고. 겨우 4일 만에. 그럼 이 말은 뭐야? 이 700리길은 너네가 정확히 리가 뭔지 몰라도 대략적으로 어떻구나. 매우 멀구나. 매우 멀구나. 가능하니? 매우 먼 거리. 여관에 들 때마다 함께 쉬면서 말에게 먹이를 먹이던 나그네들이 다들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특이한 구경거리로 여겼대. 왜 그랬을까? 앞에서 말 어땠니? 겁나 대단해요. 원래 어떤 애였어? 짜리몽땅하고 땅딸마간 애였지.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절지도 않고요. 범상치 않기 때문에 그 먼 거리를 4일 만에 후다닥 달려왔다고. 그러니까 여관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저거 뭐야? 이게 쳐다보는 거겠지. 맞니? 어떤 이는 말이라고 하고 어떤 이는 당나귀, 어떤 이는 노새라고 하면서 물론 당나귀랑 노새랑 좀 달라요. 다른데 그냥 그런갑다 해. 서로 옳다고 다투다가 하생에게 물어왔대요. 당나귀 노새 같은 경우에 너네 그 브레멘 음악대 혹시 아니? 아니요. 네. 새끼들은 책을 본 거야? 만 거야? 알아요. 알아? 그 브레멘 음악대에서 당나귀랑 개랑 고양이랑 해가지고 등에 타고서 아유 됐어요. 씨. 때려치세요 그냥. 알아요. 안다 책 그냥 됐어. 하생이 일부러 장난스럽게 이거 봐봐. 이건 무슨 당나귀? 외당나귀. 그리고 외관에서 샀지요. 외관 각주 이거 뭐라 나와 있어? 일본과 뭐 하기 위함이니? 무역하기 위한 곳이지. 맞니? 그 정도만 아시면 돼. 그럼 잘 봐요. 이게 왜 여기에다 왜 외가 붙었을까? 너네 임진왜란 무슨 뜻이야? 임진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난. 그럼 외당나귀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겠어? 외놈들의 당나귀. 일본산 당나귀. 외관. 일본 여관. 가능하시겠죠? 거기서 샀죠? 라고 얘기했어. 잘 봐. 지금 뭐해 이 새끼? 트루예요? 아니면 구라예요? 구라. 구라죠 구라. 왜 갑자기 구라를 쳤을까? 장난. 장난스럽게. 이거 저 일본에서 샀어 일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래? 모두들 놀라워하면서 가격을 물어요. 와, 어떻게 이게 이 일본산이야? 들어가는 거지, 알지? 원래 우리 뭐 기아, 현대 뭐 이런 건데 갑자기 여기서 뭐라는 거야? 이거 도요타요, 도요타. 닛산이요, 닛산. 지금 이렇게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럼 봐봐. 하생이 일부러 가격을 부풀립니다. 펌핑하는 거야. 돈꾸러미를 잔뜩 주었다라고 하니, 잔뜩 주었다? 잔뜩 주었다고 하니, 다들, 하모예, 예. 사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일부러 매우 아까운 척하며 거절하니 다들 실망하며 돌아가곤 했대. 잘 봐. 잘 보세요. 잘 봐.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심상 그려봐. 네. 지금 여기 계시는 하생은 말을 타고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말이 원래는 그저 그런 그냥 별 볼 일 없는 말이었는데 나중 가서야 이 말의 진가를 알아본 거고 여기 있는 하생의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말이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는 비범하지. 맞아?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 가지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기분 좋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부풀리는 거지? 맞아? 그러면은 하생이 말에 대해서 거짓말을 딱 쳤어. 그러면서 뭐라 얘기해? 이거 일본산이에요 라고 얘기했다고. 일본 사는 거면 좋은 거예요. 옛날에 좋았던 거. 그러니까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본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중국산 이런 게 아니야. 우리나라도 일본산 뭐 청진기, 일본산 샤프 이러면은 그냥 이미지가 어때? 국산, 중국산, 일제 이렇게 있어. 그럼 뭐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아 보여? 일본. 일본제가 그래? 신토부리, 예스. 근데 나는 어렸을 때도 이제 옛날에 파인테크, 하이테크 이런 거 있었거든요, 볼펜. 근데 파인테크는 우리나라 거고 동아에서 만든 우리나라 거고 하이테크가 이제 일본에서 만든 거란 말이야. 근데 가격 차이가 3배 차이 났어요. 파인테크는 700원, 하이테크는 2,100원. 근데 파인테크는 700원에 값을 했어. 잉크 다 번져 막. 근데 하이테크는 딱 쓰면은 착착 달라붙어요, 잉크가. 그래서 그것도 색깔도 여러 개였어. 빨주노초, 파란보, 갈색, 보라색, 무슨 연두색 해서 쫙 이렇게 총천연색. 아이폰이랑 삼성. 그치. 근데 이제 이때 당시 일본산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그냥 특이하고 외놈들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국산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러잖아. 외국산이라고 하면 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네. 뭔가 좋아 보이는. 어 뭐 중국산 아니면 중국산만 아니면은 엔간하면은 뭐 에티오피아산 커피 원두라고 해도 오 에티오피아산 노르웨이 콜롬비아산 뭐 이러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이해됐니? 그러면은 일본산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진짜요? 하면서 얼마 주고 샀냐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일부러 가격을 펌핑해. 그랬더니 뭐래? 그렇군요 이게요. 그러면 사람들 하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내면 들여다보자. 그럼 이 사람들은 여기는 일본산 말에 대해서 약간 어떤 느낌이니? 외국 거니까 뭐한다? 무작정, 무비판적으로 외국 물건은 뭐다? 항상 좋다라고 인식하는 거지. 되니?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일본산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실제 말은 일본산이 아니라 뭐예요? 일본산이 아니라 뭐야? 실제로는 국내산이야. 국내산 말이라고. 국내산 말. 대구 출신이라며. 국내산 말이라고. 그러면 읽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실제 정보와 하생이 말하는 정보 사이에 뭐가 발생해? 괴리, 차이가 발생하죠? 차이가 발생하지? 차이가 발생하고 괴리가 발생하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 집중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부각할 수밖에 없을 거야. 무엇을? 이 말의 특징을 뭐 하게 된다? 부각하게 되고 강조하게 됩니다. 이런 얘기겠지. 되니? 이런 게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은 너네 이제 뭐 코미디 영화가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간에 주로 이제 약간 뭐 쫓고 쫓기는 두뇌 게임에서 이런 게 좀 많이 나오죠. 만약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얘가 막 거짓말 졸라 잘 쳐. 근데 너네 혹시 캐치미 이프 유 캔 이런 거 본 적 있니? 영화? 예?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데? 그 캐치미 이프 유 캔이 뭐냐면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제 천재로 나와요 거기서. 근데 얘가 신분 위조, 뭐 문서 위조의 신이야. 그래서 신분증도 위조해가지고 이제 막 경찰인 척 행세하고 막 은행원인 척 돈 훔쳐가지고 달아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쫓아낸 형사가 있어. 그런데 우리 관객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디카프리오가 모든 걸 다 속이고 다닐 거라는 걸 알고 있어. 그런데 말할 때는 주변 사람들한테 말할 때는 어떻게 얘기해? 저 백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해? 저 경찰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탁 들이밀어줘. 그럼 사람들 입장에서 어떠니? 내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뭔데? 백수. 근데 실제로 들이미는 거는 경찰. 그래서 뭐가 발생해? 괴리. 스릴러로 바꾸면은 이건 코미디나 약간 유쾌한 거니까 스릴러로 바꿔봐. 살인마야? 살인마인데 이제 계획을 하려고 도로변에 경찰차로 위장한 차를 딱 세워놔요. 그런데 경찰차 딱 내려. 저기 터널 끄트머리에서 차가 이렇게 와요. 똑똑. 저 잠깐 불시검문 있겠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십시오. 네? 경찰입니다. 충성. 하면서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해? 무사히 흘러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좆됐다 이러지 않겠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와 실제 거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보가 차이와 괴리가 발생하고 다른 등장인물이 이걸 알지 못한다는 걸 아니까 뭐해?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거지. 서사적 긴장감. 얘는 물론 서사는 아니지만 집중하게 되고 뭐한다? 부각하게 된다. 되셨죠? 난 진짜 이런 영화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이게 나오는 거지? 이거 몰라요. 나도 몰라. 나도 이런 영화 본 적이 없어요. 경찰차 세워놓고서 갑자기 막 불시검문하고 이런 거 본 적이 없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났어. 왜지? 몰라요? 아무튼 일부러 매우 아까워하는 척 거절하니 다들 실망해서 돌아가곤 했대. 안 팔 거라는 거 아니까. 이해되니? 그리고 너무 비싸기도 하고. 이해돼? 가보자. 서울에 도착해서요. 서울 양반들과 매일 어울렸는데 그들이 묻는 말에도 여관에서 만났던 나그네들과 다름이 없었으며 하생의 대답 역시 그와 같았습니다. 무슨 얘기야? 아까 전에 우리 700리 타가지고 저 밑에 내려왔었지? 다시 올라온 거죠. 서울 양반들과 매일 어울렸대. 양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익숙하시죠? 그냥 4대부다 이 정도로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원래 양반의 뜻은 뭐냐면요. 무반과 문반이에요. 무반과 문반. 그래서 더블반, 양반 이렇게 부르신 겁니다. 이해됐니? 그리고 여기 있는 양반 플러스 원래는 양인이라는 거야. 양인. 양인과 뭘로 나눠져? 천인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인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 주로. 백정이 이제 천인이고 그 외에 나머지를 우리는 양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신분제는 양천제라고 불렀어. 양천제. 근데 이 양천제에서 양인에 들어가는 게 여기는 양반들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농민들, 중인들, 상인들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양인 하면은 누굴 떠올려? 이걸 떠올리는 거지. 그래서 과거제에서 과거제를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양인입니다. 천인을 제외한 나머지가 양인이야. 근데 글을 아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양반, 사대부밖에 없잖아. 그래서 실질적으로 벼슬길에 나아갔던 거는 일반적인 양인이 아니라 전부 다 여기 있는 양반들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더블반, 무반, 앤드 문반. 되시겠죠? 아무튼 양반들과 매일 어울렸는데 그들이 묻는 말도 어떤 말이겠어? 여기서 말은 홀스가 아닙니다. 묻는다로 나와 있어. 뭘 물어봤겠어? 이거 얼마예요? 이야, 이거 어디서 하셨어요? 이런 거 물어봤겠지. 여관에서 만났던 나그네들과 다름이 없었으며 하생의 대답 역시 그와 같았어. 안 팔아요. 내지는 이거 비싸게 샀어요. 그러면 사겠다고 하면은 가격 뻥튀기해서 얘기하고 그러자 서로 앞다투어 사겠다는 이들이 줄지어 늘어서서 수십 일이 되도록 그치지 않아요. 오우 쉣. 미끼를 덥석 물어버린 것이유. 이때 노렸어. 이때를 노렸어. 징징이 갖고 와. 체크해 놓으세요. 이윽고. 에어컨 좀 틀래? 너무 덥다. 나 군복 입어서 그런가 더 더워. 파워진 거. 잘 봐. 우리 이윽고 하면은 떠오르는 가수 한 분 계십니다. 성시경 씨. 성시경이요? 무슨 노래? 몰라? 쌍시경은 성시경은 아닌데 무슨 노래인지 몰라요. 그 있잖아. 옛날에 별그대 OST. 이윽고 내가 몰라? 제발 쳐. 내 차이. 꺼져. 시간이 지났다. 이윽고 하면 무조건이야. 시간이 지남. 지금 서로 앞다투어 자기가 사겠다고 막 줄지어 서 있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됐대? 모든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음을 알았대요. 뭐라고 철석같이 믿은 거야? 이거 어디서 산 거고, 외관에서 산 거고, 외당나귀이고, 그리고 겁나 비싸고 이런 것들. 그렇게 하니까 의심치 않음을 알고는 뭐라 얘기해? 하생이 사실대로 다 말해줘요. 어떤 사실? 요거지 이거. 이거지. 국내산 말. 빨간 약을 먹인 거야. 딱 그랬더니 뭐라 해? 이거 봐보세요. 이를 듣고 모두 겸언쩍하면서 속아 넘어간 것을 뭐 했다? 부끄러워했다 이 말. 부끄러워했어요. 그 뒤로는 하루 종일 마구간 앞에 서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갔대. 잘 봐. 헤이. 그러면 보세요. 연 지우고 서울로 넘어와서도 역시 사람들이 존재하시죠?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야. 누구? 양반들입니다. 맞니? 근데 여기 있는 양반들은 뭐라고 얘기해? 계속 똑같은 말 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철석같이 믿으니까 여기 있는 양반들한테 사실을 말해줍니다. 이 얘기지. 맞니? 사실을 말해줘. 근데 보세요. 그럼 이 양반들 입장에서는 일본산인 줄 알았는데 국내산이었네? 라는 빨간 약을 들이킨 거야. 빨간 약을 들이켰어요. 그럼 양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얘네들이 혹시 일본산이 아니라 국내산이었어? 라고 하면서 야 내가 살래 하면서 값을 뻥튀기 해가지고 입찰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모습을 뭐 하는 거야? 부끄러운 거지.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다 두 글자? 성철. 성찰하고 그 다음에 반성. 됐니?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어 인정하는 거야. 가능하니? 그러면은 보세요. 그 뒤로는 하루 종일 마구간 앞에 서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지나쳐 갔대. 왜? 왜 그럴까? 진실을 알았으니 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관심이 없어졌다고. 원래 있던 관심이 이제 완전히 없어진 거야.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가능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너네가 이거 읽기 전에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이 글의 주제가 주제가 뭔 거 같니? 겉모습만 보고 사람들이 어때? 전부 다 판단해버렸지? 맞아? 핵심이 그거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한 여기 있는 사람들과 양반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보겠어?
부정적으로 보겠지? 두 글자 비. 비판.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니까 두 글자 비판이야.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해. 그래서 비판이야.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렸다 이 얘기지. 됐니? 이런 어떤 물건이나 특히 여기는 말의 어떤 속성을 파악했어 안 했어?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거야. 무엇을 비판하는구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내지는 일본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해버려. 언니 죽는다. 언니 성찰 조졌다. 봐봐.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게 뭐예요? 국내산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산이라고 속이면 일본산인 거에 홀딱 넘어가서 눈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판단하는 거지. 맞니? 조금 유식한 말 해볼까? 혹시 넌 사대주의란 말 혹시 아니? 신진 4대. 띠바. 알고 계세요? 사대주의. 네. 4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대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아닌 다른 문화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무비판적으로 그냥 찬양해버리는 거야. 비판의 어떤 시각이 없고 그냥 그대로 그냥 좋아가지고. 너네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뭐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거야. 근데 진짜 그냥 별것도 아닌 티셔츠에 나이키 이거 마크 하나 박혀있다고 뭐 3만원, 4만원씩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 신발도 그냥 존나 허연색인데 여기 무슨 아디다스 마크 하나, 군화, 뭔지 알 것 같아요. 야, 이거 군화잖아, 이거. 전투화잖아. 전투화에 아디다스 박혀있어. 나이키 조던, 선생님 다리 흔들려요. 뭐라고? 다리 흔들려요. 힘들어. 조던 이렇게 박혀있어, 만약에. 조던 이렇게 박혀있어. 그럼 이거 40만원이야, 40만원. 지금 얼마냐? 몰라요? 구찌 같은 거 아니에요? 훈련소에서 받아가지고 모르겠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외국 문물, 특히 외국 문물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들. 이런 걸 우리는 사대주의다라고 보통 얘기해요. 가능하시겠지? 그 다음에 마구가 배서 있어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갔어요. 진실을 알았기 때문에. 하생이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름만 좋아하다가 보이니? 뭐라 나와? 이름만 좋아하다가. 그럼 말을 좀 만들어봐. 이름만 좋아한다는 얘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좋아한다 이런 얘기지. 좀만 더 어렵게. 표면적이다 이런 얘기. 겉으로 드러납니다. 표면적입니다 이런 거. 그래서 우리 뒤에 학습활동 보시면 이제 막 브랜드 막 이런 것들 나오지. 브랜드에 관련해가지고 이제 비판적으로 읽는 게 있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말이라고 하면 귀한 줄 모르다가 당락이라고 하면은 귀하게 여기고 국내산이라고 하면은 대단하지 않게 여기다가 외에서 난 것, 일본에서 난 것이라고 하면 대단하게 여겨. 사람들이 어때? 정보를 딥하게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표면적으로만 뭐 하는구나. 수용하는 거나 저렇게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뚱뚱하고 땅딸막한 이 말에게 외당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다들 내가 팔지 않을까 염려하며 몰려들어요. 내가 만약 이거 봐봐. 뭐라 나와있어? 이익만 챙기는 뭐? 천한 사람. 이익만 챙기는 천한 사람.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세계관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려면 세계관이 머리에 들어있어야 돼. 잘 봐. 우리 원래 중세 때 하늘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본성에는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를 신봉했지. 여기는 성리학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이치가 내재되어 있다. 하늘의 이치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핵심이었어. 내재되어 있다. 근데 시간이 지나서 임진왜란을 지나고 병자호란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차 눈이 트이기 시작해. 어떻게?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기 시작하지. 맞니?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이제 더 이상
하늘자연 인간이라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뭐라 불렀어? 두 글자. 실학입니다. 이렇게 불렀다고. 됐니? 그럼 실학의 핵심은 뭔데? 무조건이야. 실용적이고요. 실제로 내가 눈으로 봐야 돼. 실증적. 또 구체적입니다. 이런 것들. 가능하니? 그래서 내가 뭐라 얘기했어? 성리학 같은 경우에는 이윤의 눈이 돌면 안 돼. 이래? 벌써 이제 살짝 이제 체력이 앵꼬가 나기 시작했어. 봐봐. 하늘의 이치를 철저하게 숭상해야 되지. 맞아? 그러면은 내가 욕심을 부린다라고 하는 건 하늘의 이치대로 사는 거니? 아니죠. 하늘의 이치대로 살려면 뭐 해야 돼? 나한테 주어진 환경에 뭐 해야 돼요?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 자연과 뭐 해야 되고? 연대, 유대,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런 게 이때 성리학이라고. 됐니? 그런데 일로 오게 되니까 실학으로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아, 이제 더 이상 하늘자연 인간의 하늘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없구나.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돼? 실용적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늘 아래에 전부 다 어떻다? 평등하다라는 마인드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이해되니? 그래서 평등주의. 더 이상 왕이라고 하는 존재에 의해서 지배받을 필요가 없어.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도자를 뽑아야 돼. 네 글자. 민주주의. 이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돈을 가지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완전한 평등한 경제체제. 자본주의. 되니? 많이 가지고 있는 놈들이 많이 벌고 적게 가지고 있는 놈들은 적게 벌고 딱 그 느낌. 이해되세요? 그래서 요런 시대로 나아가게 된다 이 얘기야. 그러면 보세요. 이익만 챙기는 천한 사람이란 얘기는 여전히 사대부들 머릿속에는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무슨 질서가 들어가 있다? 무슨 질서? 성리학적 질서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고. 그래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천박하게 생각했다고요. 이해되세요? 태연하게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팔아치웠다면 영영 속아 넘어가지 않을 자가 있었을까? 내가 만약에 저기 있는 일반 상인들처럼 값을 더 펌핑해가지고 팔려고 했다면 사람들 전부 다 어떻게 했을 것이다? 사서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가능하시죠? 자, 이 부분 동계거사에다가 별표 좀 쳐놔봐. 동계거사. 밑에 각주 좀 읽어볼래? 동계거사 뭐라 나와 있니? 동계는 조기명의 호이고 거사는 숨어 살며 벼슬을 하지 않는 선비. 그래서 즉 동계거사는 뭐래? 글쓰니 자신을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보이니? 잘 봐. 동계거사가 뭐래요? 글쓴이래. 그럼 우리 견적 나올 수 있겠죠? 글쓴이가 표면에 드러난다. 작가 자신이 표면에 드러난다. 전부 다 무슨 갈래의 특징이니? 수필. 그쵸? 교술갈래의 특징이야. 작가 자신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술갈래의 특징입니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동계거사가 이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대. 뭐라고 어떤 말을 들은 거야? 누구한테 들은 거야? 하생한테 듣고서 얘기한 거지. 그대의 겨냥돼지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는가? 갑자기 이제 동계거사 새로운 이야기 꺼내요. 옛날 소자천 몰라. 밑에 봐. 각주 봐. 뭐라 나와 있어요? 중국 북송의 문인인 소식의 성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충 글 쓰는 사람인 건 알겠네. 사대부인 건 알겠네요. 그 사대부가 겨냥지방의 돼지고기 맛이 지극히 좋단 말 듣고는 사람을 보내 사오게 했다네. 그런데 보세요. 봐. 심부름 갔던 자가 돌아오는 길에 술에 꼬라서 겨냥돼지를 잃어버리고는 몰래 다른 돼지를 구해서 바꿔치기 했대. 슈킹이 된 거야. 예를 들면 이제 야 이베리코 돼지 사와 했는데 갑자기 무슨 제주도 흑돼지 사온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베리코 흑돼지가 되게 맛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제 마트 가서 보내는데 정작 사온 게 제주도 흑돼지인 거야. 네. 근데 포장 쓸 때까지 몰랐어. 이때 당시 무슨 원산지 표기지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 고기를 먹은 이들이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역시 겨냥돼지 다른 지방 고기하고는 비교도 못해. 그렇게 맛있다며 호들갑을 떠었다고 하네. 이게 뭔 얘기예요? 표딱지 떼어놓고 보면 안다 모른다? 몰라. 근데 뭐에 그냥 홀라당 넘어간 거야. 겨냥돼지라고 하는 메이커
브랜드에 뭐 한 거야? 홀라당 넘어간 거지. 이해되니? 아, 그러면은 한 가지 더 비판하네요. 사람들이 겉모습만 보고 얘기하네. 겉모습 내지는 브랜드 요런 것만 보고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네요. 가능하니?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판단은, 이런 것만 보고 판단하는 이런 세태, 판단하는 세태를 뭐 한다? 두 글자 비판. 되셨죠? 아무 실질도 없이, 실질이라는 말이 뭐야? 실제로 실질적 소득, 뭐 실질 소득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이름만 겨냥이라고 붙였을 뿐인 돼지에 대해서 이와 같은데, 그에 비한다면 뚱뚱하고 땅딸막에서 외모도 외당락이라는 이름에 부합하고 하루에 수백 리를 다닐 수 있어 제주도 외낭락이라는 이름에 부합하는 경우가 있어서야 어떻겠는가? 이 말이 뭐예요? 돼지 맛은 구분하지 못해. 근데 말은 우리가 실제로 뭐 할 수 있어? 볼 수 있잖아. 너네 그런 거지. 예를 들어 봐봐. 그 그래픽카드 이런 거 있잖아요. GTX 4080, GTX 요번에 5080 이렇게 5070인가 80인가 이렇게 나왔잖아. 근데 나같이 이제 커말 못 들어. 언니 죽지 마. 언니 왜 코난이야? 아! 지금 쓰러질 그래서 이런 거 그래픽 카드 내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엄청 많죠. 음식도 마찬가지고 음식도 이제 국내산 김치면은 국내산 김치답네 하는데 막상 뚜껑 까보니까 중국산 김치 막 이런 거 막 이러잖아요. 근데 좀 차이 나지 않아요? 중국산 좀. 구분할 수 없어 너는. 넌 미식가가 아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없어. 지역별로 또 김치도 다른. 김치 맛도 다 다르니까. 여보세요.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 이 부분에 좀 밑처럼 이 부분 제가 아까 이거는 이제 우리 뒤에 있어요. 우리 학습활동 뒤에 넘어가시면 어디에 있냐면은요. 어디 있니? 몇 쪽인가요? 잠시만요. 22학년도 6월 모평인데 그 37페이지 좀 와볼래? (37페이지) 37페이지에 거기 보이세요? 공선옥의 그 시절 우리들의 집 보이니? 아까 전에 우리 했던 게 뭐였냐면은 바로 앞에서 했던 게 요거예요. 요거 37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 체크했던 거 뭐였어? 동계거사였죠? 이 동계거사는 아까 얘가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 얘기했니? 글쓴이 자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지. 맞아? 그래서 글쓴이 자신을 이렇게 동계거사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만약에 나는 어제 뭐 했어를 하는데 병이는 어제 밥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괴리감 느껴지죠? 그것의 효과가 뭔지를 알겠다 이거야 지금. 이해됐니? 그래서 이거를 너네 그 적어놔. 지금에다가 객관적으로 글쓴이 자신을 나타낸다. 객관적으로 글쓴이 자신을 나타낸다. 다른 말로 객관화. 되시겠죠? 객관적으로 글쓴이 자신을 나타낸다. 객관화. 왜 그러면은 봐봐. 원래대로 하면은 이 동계거사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 동계거사 가가 아니라 뭐라 바꿔야 돼? 글쓴이 자신이니까 나는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지. 맞니? 그런데 굳이 어떻게 표현한 거야? 동계거사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지. 이유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 돼. 보세요. 37페이지. 아니 그 너네 본문이 이런 본문 보고 있었는데. 네? 37페이지. 34페이지에 본문 동계거사. 34페이지 동계거사. 진짜 사커킹 맞는다. 34페이지에 동계거사. 아니 30페이지 오늘 자꾸 37페이지. 아이씨. 그건 참고하라는 거지. 아니면 좀 왔다 갔다 할게. 이제 그 집을 떠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불분명합니다.
아침과 저녁이 불분명하고 사계절이 불분명하고 오감이 불분명해요. 잘 봐. 이거 수필이에요. 미리 얘기한다. 수필이야. 근데 지금 여기 뭐라 나와? 이제 그 집을 떠난 뭐? 그라고 나와 있지. 이유가 뭐야? 자기 자신을 뭐 하는 거니? 객관화시킨다. 자기 자신을 뭐 한다? 객관화시킨다. 가능하세요? 37페이지야. 37페이지 보세요. 37페이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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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참치요. 37, 37, 37. 선생님 더우세요? 어, 준내 더워. 따오세요. 어? 어. 봐봐. 시조와 가사와 어디? 수필에서는 작가는 대개 1인칭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작가는 자신을 어떻게 다른 인물로 상정해서 표현한다 이런 말 나와 있지. 이게 뭐야? 두 글자로? 아, 세 글자로? 객관화입니다. 요 얘기지. 다는 작가가 시골에서 성장한 경험을 뭐한다? 반영하여 쓴 수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경험을 마치 무엇인 것처럼 타인의 것인 것처럼 전달함으로써 개인적 경험에 거리를 두고 뭐한다? 객관화한다. 그럼 왜 객관화하려고 할까?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필자 입장에서 모든 걸 서술하게 되면은 필자의 내면에 공감하게 될 거고 되게 그러면은 글을 읽는 게 너무 이쪽으로 딱 들어가게 돼버리니까 좀 편협하게 해석하지 않겠어? 그래서 일부러 뭐 하는 거야? 거리감을 두게끔 만든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됐니? 뭐 이 정도만 하고 우리 이제 그 밑으로 가봐. 밑에 지문 34페이지로 오세요. 동네거사 얘기를 해야 됐어서 됐니? 그렇긴 하지만 내 생각은 이렇다네. 먹어보고요. 실제로 맛이 좋으면 먹을 일이지 꼭 겨냥되지 할 필요가 어딨는가? 야, 이베리코 돼지든 제주도 돼지든 상관 있다 없다? 없다. 타보고 실제로 잘 달린다면 탈 일이지 꼭 외당나게 할 필요가 어딨는가? BMW든 뭐야 포르쉐든 K3든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리는 실제의 제주를 귀하게 여기면서 굳이 왜 외당락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렇게 이름이 붙여야만 사려는 자들이 잘못되었으면 뭐하다? 말할 것도 없어. 여기는 사람들을 뭐하고 있구나? 부정적 인식, 비판하고 있구나 요 얘기지. 씨. 언니 일어나. 너 이러고 있었어. 아닙니다. 봐봐. 그러나 이들뿐만 아니라 외당락이라는 이름이 거짓이 입증되었다고 해서 하루에 수백 리를 달릴 수 있는 실제 제주마저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야말로 더욱 어떤 거다? 옹졸하다 이런 표현 나와 있지? 무슨 얘기야? 잘 봐.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너네가 만약에 BMW를 탔어요? 근데 BMW 안에 있는 인테리어 다 뗐어. 다 떼고 그 이제 뭐 핸들이나 이런 거에도 박혀있을 거 아니야? BMW 뭐 벤츠 이런 거? 그리고 앞에도 이제 차 앞면에도 이게 달려있을 거고 다 떼! 다 떼고 K3랑 똑같이 만들어요. K3랑 똑같이 만들어. 기술은 그대로 들어가 있어. 외형은 다 똑같아. 기술은 벤츠 거야. 딱 타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벤츠 건가 K3인가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거의 제일 단점인 게 뭐야? 가려놓고서 눈 가리고 암막 커튼 이런 데 있지. 그런 데 들어가서 콜라 이런 거 먹으면은 콜라인지 사이다인지 구분돼야 안 돼. 안 돼요. 진짜요? 안 해봤니? 안 해봤어요. 콜라, 사이다, 환타 이렇게 갖다 놓고 이게 먹어보잖아. 우리가 못 보잖아. 안 보면은 이게 무슨 맛인지 몰라요. 네. 나 말이 안 되는. 해봤어. 한타랑 사이 전전 여친이랑 해봤어. 말이 잘 전전 맛이 완전 전전 여친이랑 그 암막 그 이제 카페 이런 거 있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진짜 순수 이 손끝의 감각으로만 모든 걸 이제 터득하는 거란 말이야. 체득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이제 음료수 맞추면은 무슨 뭐지? 상품권? 뭐 이런 거 주고 선물 주고 막 이런데 그래가지고 씨발 뒤졌다고 해서 맞추자 했는데 못 맞췄어요. 근데 분명히 100% 콜라야 이거 펩시야 했는데 까보니까 사이다더라고. 콜라 사이다는 모르는데 이거 판타는 판타는 구분할 수 있지 않아요? 애초에 이게 맛이 오렌지랑 그 파인애플밖에 없는 거예요. 해보면 알아. 오렌지 맛, 포도 맛 있잖아.
환타 오렌지 맛, 포도 맛 있어. 한타가 오렌지 아니 포도 맛이 있어요. 포도 맛이 있어요. 있어. 파인애플 아니야? 파인애플인가? 몰라? 파인애플 포도 맛 없어요. 오란씨랑 헷갈렸나? 아 아무튼 아씨 중요한 게 이게 아니라요 씨. 아무튼 가려놓으면 알아 몰라 모른다고 이씨. 니키 그냥 씨. 무튼 간에 무튼 그렇다고. 다시 또 이 말이 참으로 천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오추, 적토, 준마예요. 준마. 와 같은 준마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는 것이고 3만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노기, 황도와 같은 이름을 붙여줄 수도 있는 거야. 여기서만 이 말이 뭐 어떤 말? 아까 전에 그 땅딸막한 말 있죠? 그 말 얘기하는 거야. 굳이 외당락이라고 칭해야만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다. 잘 봐. 어디 있는가 이렇게 나와 있지.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자신의 뜻을 세웁니다. 세 글자 설, 의, 법. 설이법은 무조건 이렇게 기억하고 계세요. 설이법은요, 질문의 형식을 빌어.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무엇을 한다? 자신의 뜻을 뭐한다? 세운다. 자신의 뜻을 드러낸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굳이 이렇게 설의적으로 나타내는 건데? 내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를 상대방이 한 번 더 생각하게끔 하는 거야. 됐니? 야, 내가 그것도 모르겠냐? 안다. 근데 한 번 해석하게끔 하잖아. 맞니? 그래서 자신의 어떤 의도를 강조합니다. 되셨죠? 그래서 실제로 부끄러운 게 없다면 이름은 빌려 오든 본뜻은 꺼릴 게 없습니다. 빌려오든 본뜻은 꺼릴 게 없어. 왜? 얘의 성능 자체는 뭐하니까? 압도적이니까. 내가 만약에 K5를 탔어요. 근데 포르쉐 마냥 시속 막 160으로 달려도 엔진 기통이 빵빵해. 그럼 나는 그 K5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인사해 내 포르쉐야. 이해되세요? 인사해 내 마세라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성능이 똑같으니까. 이해돼? 그 있잖아요. 그 샤오미 뭐 배터리 내지는 뭐 있잖아. 샤오미 그 이름 뭐였죠? QCY 맞아. QCY가 겁나 싼데 성능은 되게 준수하잖아요. 그래서 QCY가 오죽하면 성능은 좋은데 브랜드가 별로여서 사람들이 QCY 그 로고 지워달라고 막 이 무슨 뭐 장사를 하자고 말자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오추, 적토, 노기, 황도라고 하는 것도 전부 상고시대 뭐라고 돼? 먼 옛날의 훌륭한 말의 이름에서 가져다 쓴 거야. 이는 사람도 경우에도 마찬가지네. 가령 조나라의 마부는 뭐야? 말을 끌고 다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마부. 왕량의 칭호를 가져다 쓰고 노나라의 의원이 편작의 명성을 빌렸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잘 봐. 너네가 마부가 왕량이라는 게 뭐예요? 라고 하면 밑에 각주 보시면 되고 노나라의 의원이 마치 무엇인 것처럼 불린대. 편작. 밑에 각주 봐. 뭐라 나와 있어? 편작. 뭐라 나와 있어요? 전설적인 의원 이렇게 나와 있지. 네. 그럼 이 말은 뭐니? 여기 있는 말 끄는 사람은 왕량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고 노나라의 의원은 전설적인 의원인 편작의 이름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이거야. 왜? 둘 다 여기 있는 의원과 편작 마부와 왕량은 서로 어떠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가능하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갖다 붙일 수 있다고. 이해되세요? 그 당시 사람들은 칭호를 다 가져다 쓰고 명성을 빌렸다고 해서 그들이 세상을 속였다고 생각하진 않아. 이유는 본질적인 성능, 본질적인 실력은 전설적인 애들과 비교했을 때 꿀릴 게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속였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이 얘기야. 가능하시겠죠? 다 끝났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그대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누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니? 아까 전에 동네 거사가 하생한테 얘기했던 거였지? 그대는 애초에 세상을 속인 것이 아니며 세상도 역시 그대에게 속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왜 속임을 당한 게 아닌데? 성능 자체가 어떠니까?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외당락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고. 내 K5를 포르쉐라 불러도 전혀 무방하다고요.
왜? 성능이 똑같으니까. 속임이라는 것의 실체, 속이다라는 얘기는 남을 속인다, 트리트 한다 이런 얘기지. 가령 보세요, 봐봐. 시장에서 싸구려 채찍을 치자와 밀랍으로 꾸며서 5만금에 팔았는데 한 번 쓰자 부러져 버리고 마는 그런 경우에는 해당하는 것이다. 이게 뭔 얘기니? 너네가 만약에 어디 테무나 이런 데서 물건 샀어. 그런데 한 번 쓰니 갑자기 빠그라져. 빠그라졌어. 다이슨 청소기라서 샀는데 다이슨이 이렇게 돼 있잖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뭔가 좀 폰트가 이상해. 트리스야. 어. 다이손. 데이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데이선. 이상해 뭔가. 충전 한번 하고서 우웅하니까 갑자기 청소기 앞부분이 똑 하고 분질러져 막. 역시 중. 이런 게 뭐야? 속임. 이런 게 속임. 그런데 다이슨의 어떤 상표를 흉내내지 않았어. 우리나라 뭐 독립적인 거 뭐 아무나 만들어 볼까? 갑자기 뭐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앱코? 뭐 이런 게 있다 쳐봐. 앱코라고 하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몰라 있는지 없는지. 근데 앱코라고 하는 브랜드에서 다이슨 청소기를 본따서 가성비 넘치게 다이슨 청소기의 성능을 그대로 갖다 넣는 거야. 모터랑 이런 거 그대로 갖다 넣어요. 근데 가격은 한 10,000원에. 정말 혁명적이겠지? 그쵸. 근데 여기는 이제 앱코는 뭐라 불려? 더 이상 이제 다이슨의 그 그늘에 가리지 않아요. 왜? 얘가 훨씬 더 어때? 좋으니까. 뛰어나. 그래서 뭐라 불러도 돼. 다이슨이라고 불러도 국내 다이슨, 국내 굴지의 다이슨, 국내 필립스 이런 말에도 전혀 무방하다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넌 그런 거 있잖아. 한국의 뉴튼, 뭐 한국의 아인슈타인 뭐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어? 어떤 빗대어서 봐. 언니 또 죽었다. 예? 저요? 내가 저 구라치겠니? 아니죠, 그래요. 뭔 소리해? 잘 듣고 있는. 뭘 잘 듣고 있어. 당신의 지가 당신. 열렸나 봐요. 그게 속임이야. 이게 속임이야. 이게 속임. 완벽한. 이런 거에 속임이라 해. 얼마 전 하생이 여기만 있지. 뭐라 나와 있어? 짧은 설. 우리 그래서 기랑 설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설은 뭐였어? 한문 수필. 한문 수필.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설 한 편을 지어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부탁해 왔기에. 그래서 외려설이지. 그 외려가 아까 전에 우리 외당나귀. 그 외당나귀에 관련된 한문 수필로서 교훈을 주려고 한다. 그래서 뒤에 뭘 붙이는 거니? 설을 붙여서 외려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써서 보여준다. 하생은 이런저런 잡기, 잡다한 기술, 그것에 능한 것으로 이름이 알려졌다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됐니? 잠깐만 쉬었다 할까요? 듣고 있는데.